영문법 공부할 때 항상 가정법이 좀 어려웠어요. 그러다 대학생 때 데일리 잉글리시의 트레이너 선생님을 만나면서 가정법이란 게 없구나 라는 걸 배웠고, 나중에 이제 가능 세계를 다루는 양상논리라는 걸 배우면서 가정법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제가 가정법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해한 바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영어 가르치시는 분들께서 들어도 꽤 재밌을 거예요. 1. 가능 세계. 우리는 현실 세계를 보며 과거에 이러저러 했다면 지금 좀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하고 상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반사실적 사고 혹은 사후 가정적 사고라고 해요. 가장 유명한 연구 결과는 동메달 선수가 은메달 선수보다 더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동메달 딴 선수는 자칫하면 나 노메달일 뻔했네, 메달 하나도 못 딸 뻔했어, 이렇게 상상하는 반면 은메달 딴 선수는 조금만 잘했으면 나 금메달 딸 수 있었는데, 이렇게 상상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 현실 세계를 보면서 다른 가능한 세계를 떠올리는 거는 노래 가사에도 많아요. 네가 사는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해, 서로를 만나지 않았다면 덜 힘들었을까, 내가 그때 널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다 제 기준에서 심금을 울리는 노래들인데, 하여튼 현실과는 다른 가능한 세계, 가능 세계를 상상한다는 게 그만큼 보편적이고 흔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2. 시제의 후퇴. 영화에서는 이 가능 세계를 나타낼 때 시제를 후퇴시킵니다. 현재형은 과거형으로, 과거형은 had pp형으로 쓰는 거죠. 오해하면 안 돼요. 시제를 후퇴시킨다고 전부 가능 세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과거 혹은 더 과거를 나타낼 때도 있고요. 혹은 정중한 표현을 나타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 세계가 아니라 뭔가 가능 세계를 알려줄 때에도 시제가 이렇게 뒤로 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I wish I had a car 라고 할 때는 have가 아니라 had가 쓰여요. 참고로 저는 차만 없는 게 아니라 운전면허도 없어요. 하여튼 현실 세계에서 제가 차를 갖고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차를 갖고 있는 다른 가능 세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have 대신에 시제를 후퇴시킨 had가 쓰인 겁니다. if 가정법도 마찬가지예요. If I had a car 라고 할 때는 내가 현재 차를 갖고 있지 않은 다른 가능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현실 세계가 아니라 뭔가 다른 가능 세계를 말하기 때문에 시제를 have에서 had로 후퇴시킨 겁니다. 3. 다시 가능 세계. 이 가능 세계는 개수가 무한히 많아요. 원자가 하나인 가능 세계, 원자가 두 개인 가능 세계, 원자가 99,999개인 가능 세계 등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죠. 단순히 생각하면 명제의 개수만큼 가능 세계가 무한히 많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If I had a car 라고 하면은 일단 내가 차를 갖고 있는 가능 세계로 그 가능 세계의 범위를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그 중에서도 이 지금의 현실 세계와 유사한 가능 세계만 남겨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차를 갖고 있는 가능 세계지만 만약 제가 아이언맨처럼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세계는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현실 세계랑 유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결론, If I had a car 라고 하면은 현실 세계와 비교했을 때 지금 제가 차를 갖고 있다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굉장히 현실 세계와 비슷한 그런 가능 세계만 남겨두고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4. would, might의 의미. 이때 주절에서 I would go out 이라고 하면 앞서 말한 모든 가능 세계에서 제가 놀러 나가는 게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반면 I might go out이라고 하면 앞서 말한 모든 가능 세계 중에서 제가 놀러 나가는 가능 세계가 적어도 하나에서 성립한다는 겁니다. 차이가 좀 느껴지나요? would는 if 절에서 말한 가능 세계 전부에서 성립한다는 거고요. might는 if 절에서 말한 가능 세계 중 적어도 하나에서 성립한다는 거예요. 5. 전통 논리학. A면 B이다. 영어로는 if A then B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직설법적 조건문은 논리학에서 A, 화살표, B로 표현합니다. 이때 A를 충분조건, B를 필요조건이라고도 하는데 이것과 다르게 A와 B가 현실에서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사실적으로 혹은 사후 가정적으로 if A였더라면 then B일 것이다 라는 문장은 A 화살표 B로 기호화하지 않아요. 이게 2019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바로 가능세계 의미론 질문입니다. 제가 잠깐 해당되는 부분을 읽어볼게요.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면 B다라는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과 짓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라고 규정한다. 자, 이 부분을 읽고 사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시험 지문의 일부만 따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시험 지문 전체를 다 읽어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예를 들어봐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안 돼요. 1 플러스 1이 3이면 2 플러스 2는 4다. 이것도 참이고요. 1 플러스 1이 3이면 2 플러스 2는 4가 아니다. 이것도 참이라는 거예요. 왜요? 앞에 1 플러스 1은 3이다. 이게 거짓이니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통 논리학에서 만약 A면 B다라는 형식의
방정식의 문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 B의 참고시대 관계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거에 대한 사례로 제가 1 플러스 1은 3이다라고 들긴 했는데 여전히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논리학에서 실질 함축의 역설이라고도 해요. 말 그대로 이 직관과 어긋나기 때문에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거 자세하게 풀어쓰나 한 줄로 딱 제시하나 이해 안 나기는 마찬가지일 테니까 그냥 부연 설명 없이 지문이라도 좀 짧게 하자, 한 문장만 딱 이렇게 쓰자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간에 뭐 이런 관점이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6. 양상 논리. 그러면 다시 if A였더라면 then B일 것이다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문장을 A 화살표 B로 기호하면 A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A였더라면 이 부분이 거짓이 돼요. 따라서 전통 논리학 입장에 따르면 if A였더라면 then B일 것이다는 무조건 참이고요. 거꾸로 if A였더라면 then B가 아닐 것이다도 무조건 참이에요. 왜? 앞부분에 있는 A였더라면 부분이 거짓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2019학년도 수능 지문에서도 이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해당 부분을 읽어볼게요. 나는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고 지각을 했으면 내가 놓친 기차는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리고 나는 만약 내가 8시에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자,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도 많이 쓰는 말이니까요. 근데 이거를 전통 논리학의 입장에 따라서 만약 내가 8시에 기차를 탔다면 그래도 나는 지각을 했다. 이것도 참이라는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논리학자들은 이런 반사실적 조건문을 가능세계를 고려해서 A 네모 화살표 B 혹은 A 마름모 화살표 B로 기호합니다. 이때 네모는요 주절에 would가 쓰인 경우고요. 마름모는요 주절에 might가 쓰인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국어로는 A였다면 B일 것이다가 would, A였다면 B일지도 모른다가 might죠. 이런 가능세계를 따지는 논리를 양상 논리라고 하고 영어로는 mode logic이라 그래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영문법에서 would랑 might를 mode verve라 그래요. 가정법과 가능세계가 mode이란 단어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제가 이해한 가정법과 가능세계 의미론입니다. 7.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가능세계 혹은 양상논리에 대해서 더 궁금한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제가 이 가능세계의 철학이라는 책의 판권을 사서 무료로 뿌리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어렵지만 도전해볼 가치가 있을 겁니다.